저는 올해 62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입니다. 아침마다 전자레인지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찬 밥에 물 조금 붓고 데워 김치 한 조각 얹어 먹으면 문 종소리가 울립니다. 유모차에 실린 아기가 들어오고 며느리는 급한 말투로 인사를 남깁니다.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저녁에 야근이 있어서요. 그래 다녀와. 늦어도 괜찮아. 괜찮다는 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괜찮지 않은 날이 더 많지만 아기 코끝에서 나는 달큰한 우유 냄새에 마음이 녹습니다. 아기는 제 얼굴을 올려다보고 베넷머리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어 반짝입니다. 저는 기저귀 가방을 어깨에 걸고 작은 손을 잡은 채 거실을 한 바퀴 돕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입니다. 처음엔 한 달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적응되면 어린이집 보낼게요. 한 달은 계절처럼 흘렀고 어느새 반년이 되었습니다. 제 달력엔 병원 예약과 마트 장보기 사이로 손주 예방접종이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다. 점심 무렵 아기는 이유식 그릇을 엎습니다. 쌀죽이 식탁 가장자리를 타고 떨어져 제 앞치마에 퍼집니다. 숟가락을 주워 들다 말고 저는 잠깐 멈춥니다. 김이 빠진 한숨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옵니다. 우리 아가 배가 많이 고팠지? 마마. 아기의 입가에 묻은 죽을 닦아주는데 제 손목이 욱신거립니다. 젖병을 삶던 뜨거운 김에 댄 자리, 설거지 세제에 까슬해진 손등, 그 사이로 혼잣말이 스며듭니다. 정말이지 내 노후는 언제 시작되는 걸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아들입니다. 엄마 이번 달까지만 좀 더 부탁드리면 안 될까?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전세가 갑자기 올랐어. 보증금이 많이 모자라. 그래? 저쪽에 숨 고르는 소리가 길어집니다. 그 사이 아기가 컵을 쓰러뜨립니다. 물방울이 바닥을 튀기고 저는 허리를 굽혀 닦아냅니다. 수건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눈앞이 잠깐 하얘집니다. 엄마 다음 주에 얘기하러 갈게. 저녁이 되면 며느리가 허겁지겁 들어옵니다. 땀에 젖은 앞머리, 손등엔 형광펜 자국, 가방끈을 고쳐매며 빠르게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니었으면 회사 못 다녔어요. 몸은 좀 어때? 밥은 먹고 다니니? 네 근데 이번 달 살림이 좀 빠듯해서요. 그 빠듯해서요 뒤에 붙는 공기가 저는 가장 무섭습니다. 그 말 이후 제 방 서랍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노후를 위해 따로 모아둔 통장과 도장.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제 마지막 장치. 밤이 되면 집안이 조용해지면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손목을 문지릅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아들이 병아리처럼 웃던 사진, 첫 생일상 앞에서 양초를 부는 모습, 군복을 입고 서툴게 경례하던 날. 사진 속 아이는 언제나 저를 보며 웃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가 일찍 왔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서로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손끝이 가볍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래 앉아.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기에게 장난감을 쥐어주고 며느리는 숨을 고릅니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아주 작게 흔들리는 걸 저는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많이 모자라. 대출도 막혔고. 그래서? 아들의 시선이 바닥을 맴돕니다. 그 시선을 따라가니 내 슬리퍼 앞에 손때 묻은 유모차 바퀴 자국이 둥글게 찍혀 있습니다. 엄마 통장에서 잠깐만 조금만 빌리면 안 될까? 내 통장에서? 그 순간 제 귀 뒤로 뜨거운 것이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히고 숨소리가 엷어집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잇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집이 없으면 애 키우기가 너무 불안해서요. 보증금만 맞추면 안정될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굳었습니다. 도장, 통장, 비밀번호. 내가 나를 지키려고 숨겨둔 것들. 그게 지금 저 아이를 위한 것들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라도 내 노후를 지켜야 하는가? 얼마나 필요한데? 이번에 오르는 금액이 생각보다 커.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창문 사이로 오후의 빛이 들어와 장판 무늬를 길게 끌고 갑니다. 그 빛의 가장자리에 손주가 기어가 손바닥을 문지릅니다. 해가 닿은 그 작은 손이 투명하게 빛납니다.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 계약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올까? 제 말투가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깜빡이며 저를 봅니다. 한쪽 눈두덩이엔 파운데이션이 살짝 뜯겨 잔주름 사이로 피곤이 비쳐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금 너무 급해서. 알겠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문이 닫히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전기포트가 물 끓는 소리를 내고 주전자의 입김이 얇은 줄로 솟습니다. 저는 머그컵에 보리차를 붓고 식탁 끝에 앉습니다. 머그컵 테두리에 작은 흠집이 납니다. 그 흠집에 시선을 걸어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작은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이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하다. 오빠네 또 부탁했지? 순간 제 눈앞에 서랍 속 통장이 번쩍입니다. 그 표지에 낡은 금색 글씨, 모서리에 해짐, 도장에 붉은 잉크.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얘기해. 왜 맨날 혼자서만 참아? 내가 바쁘잖아. 바쁘다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야. 그 말이 심장을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작은 딸은 늘 저 멀리서도 제 마음을 먼저 알아채곤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엄지로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지난 여름 적금이 끝나며 옮겨둔 금액, 병원비로 빠져나간 기록, 내 노후라고 이름 붙이며 메모지에 적어둔 작은 글씨. 그 글씨 끝이 번져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가끔 전등을 끄고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 같은 층 맞은편 집에 불이 꺼지는 시간을 저는 거의 외웁니다. 사람마다 하루의 끝이 다르듯 가족마다 사랑의 모양도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내주고 누군가는 모른 척 지나간다는 것. 다음 날 저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창구 앞 대기표 숫자가 느리게 넘어갑니다. 내 차례가 오자 직원이 미소를 띠고 묻습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통장 정리 좀 하고요. 해지 상담도 같이.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침착했습니다. 창밖 은행 플라타너스 잎이 바람에 뒤집히며 은빛면을 보입니다. 그 반짝임 속에서 제 지난날의 주름들이 잠깐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 부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계약서 사본과 전세 안내문, 대출 계산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들은 펜을 쥔 채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급해서. 그래. 급하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저는 말끝을 잠깐 삼켰습니다. 부엌에서 미역국이 약한 불에 천천히 끓고 있습니다. 김이 서리며 냄비 뚜껑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떨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 노후는 누가 급한데? 엄마. 나도 이제는 나를 좀 돌보고 싶다. 내가 내 아들이고 저 아이가 내 손주라서 다 이해하려 했지만 이해만으론 사람이 못 산다. 거실 공기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손가락이 펜을 놓치며 작은 소리를 냅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아주 조용하게 내려앉습니다. 그때 유모차에서 깨어난 손주가 짧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이 집의 공기가 바뀐 걸 알아차린 듯. 일주일만 시간을 줘. 내가 정해서 말할게. 그날 밤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식비, 병원비, 공과금, 손주 용품, 교통비. 날짜 옆에 작은 별표가 빼곡합니다. 별표를 따라가다 보니 제 하루가 온통 누군가의 필요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누구였을까? 아내였고 엄마였고 이제는 할머니. 그 사이에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 눈을 감으면 오래전 겨울이 떠오릅니다. 갓난아기였던 아들이 열이 올라 울던 밤, 젖은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며 속으로 빌던 기도. 얘만 괜찮으면 나는 뭐든 하겠다. 그 약속이 내 평생을 묶었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었나 보다. 그렇다면 이제는 약속을 조금 바꿔도 될까? 얘도 괜찮고 나도 괜찮게. 창밖으로 첫눈발 같은 가벼운 비가 내립니다. 전등 불빛이 물방울에 부딪혀 반짝입니다. 저는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말을 내일의 문장으로 접어 가슴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전화를 피했습니다. 아들 번호가 뜰 때마다 화면을 엎어두고 식탁 위 시계 초침 소리를 세며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작은 딸이 집에 들렀습니다. 퇴근길 슈퍼봉지를 들고 와서는 제 얼굴을 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엄마,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괜찮아. 요즘 잠을 좀 설쳤어. 오빠 때문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방 책상 위에 놓인 통장과 도장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은 가만히 다가와 장부를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지출 내역, 아이 용품에 붙은 별표,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큰 금액. 그 금액이 그대로 그녀의 눈동자에 반사되었습니다. 엄마, 이걸 다 내가 부담한 거야? 손주 키우다 보니 어쩔 수가 없더라. 어쩔 수 없는 게 어딨어. 이건 말이 안 돼. 작은 딸은 목소리를 높이다 말고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이 뜨겁게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그만해. 오빠한테 분명히 말해. 이건 엄마 노후를 갉아먹는 거야. 그날 밤 작은 딸은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주방 불빛이 그녀의 눈가를 적시고 수돗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이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댄 채 그녀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아직 힘이 있으니까. 그 말에 작은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까지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엄마도 사람이야.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작은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전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들이 준비해온 계약서 사본과 계산서가 펼쳐져 있었고 작은 딸은 두 팔을 꼬며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딸, 오빠 엄마 돈에 손댔다면서? 아들 빌린 거야. 잠깐만 쓰려던 거야. 작은 딸, 잠깐? 엄마 적금 깨진 거 알아? 그게 잠깐이야? 며느리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저는 손을 들어 대화를 멈췄습니다. 다들 앉아. 목소리 높이지 말고. 그러나 제 안에서도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마지막까지 침착한 척했지요. 아들의 눈빛은 초라했습니다. 어릴 적 시험지에 60점 받았을 때 보여주던 혼나기 전의 눈빛. 하지만 이번엔 제가 그 눈빛을 보며 연민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운함과 깊은 상처만이 제 속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손주를 돌본 건 내가 좋아서 한 일이야. 그런데 내 노후 자금을 건드린 건 좋아서 한 일이 아니야.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 작은 딸 없었으면 없는 대로 살았어야지. 왜 엄마 걸 뺏어? 며느리, 저희가 꼭 갚을게요. 진짜로. 그들의 말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엔 깊은 구멍이 뚫린 듯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 노후의 안전망, 그것이 무너진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불꽃이 파랗게 일어나고 수증기가 맑은 소리로 솟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이들은 그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로 흐르는 기운은 분명 전해졌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 장부를 펼쳤습니다. 줄마다 적힌 지출 기록이 제 삶의 연대기 같았습니다. 손주 이유식, 병원비, 교통비, 집안 살림. 그리고 마지막 줄에 찍힌 큰 출금 기록. 그 옆에는 메모처럼 오빠네 전세라고 작은 딸의 글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 저 몰래 확인하며 적어둔 것이겠지요. 저는 펜을 들어 그 옆에 내 노후라고 다시 적었습니다. 그 글씨는 삐뚤어지고 잉크가 번져 눈물 자국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다음 날 작은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는 오빠한테 확실히 말해. 그래야 엄마 마음도 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거실의 공기는 바람 없는 늪처럼 고요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돌아가신 뒤 이 집을 지키느라 모든 걸 걸었어. 엄마, 내가 부탁한 건 다 들어줬다. 손주도 봐주고 생활비도 보탰어. 그런데 내 노후 자금까지 내가 건드린 건, 그건 가족의 이름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 아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작은 딸은 두 주먹을 움켜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제 목소리가 이 집안의 공기를 흔드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이상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해야 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순이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이번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가족이 갈라설 수도 없어. 나는 아직 너희를 내 자식으로 내 가족으로 품고 싶다.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말에 아들이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그 싸늘함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집의 화해는 불완전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길 위로 발자국 소리가 스쳤습니다. 누군가의 발자국, 누군가의 하루 끝. 그리고 제 하루도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저는 다시 가족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제안한 자리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정성스레 차린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고등어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미역국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눈빛이 숟가락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내 돈을 썼다는 사실 아직도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집안이 갈라서는 건 원치 않아. 그러니 오늘은 서로 솔직하게 말하자. 아들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숨이 막혀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 숨이 막혔다고 해서 남의 숨통을 조이면 안 되지 않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했어야 했어요. 저희가 힘든 걸 핑계로 어머니께 너무 많은 걸 맡겼어요. 아이 돌보는 것도 살림도 돈 문제도 다요. 저는 멀리서 자고 있는 손주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코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내뱉는 고른 숨결.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와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작은 딸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잖아. 이제는 엄마 차례야. 그 말에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렇다고 너희를 버리진 않겠지만 이제 내 노후는 내 손으로 지킬 거다. 아들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미안함으로 젖어 있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허전함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맡기는 날을 줄였고 아들은 작은 생활비라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웃음이 넘치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어색하고 서로 눈치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결국 함께 가야 하는 길이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구나. 그날 밤 서랍에서 다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어있는 잔액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다시 시작. 붉은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그 두 글자는 제 의지의 기록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카페 안 진하게 내려오는 커피 향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내 노후를 지키고 싶어. 더는 휘둘리지 않으려 해.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손주가 뛰어나와 안깁니다. 작은 손이 제 목을 감싸며 웃습니다. 그 웃음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아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짐했습니다. 너를 사랑하지만 이제 나는 나를 잃지 않을 거야.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바람이 커튼을 스칩니다.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상처와 사랑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거구나.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함께 살아내야 하는 거구나. 그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묘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숨쉴 틈은 생겼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의 내 나이에 가장 필요한 평온이었을 겁니다. 마이너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가족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 노후 자금을 건드렸다면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